오늘 제목 특이하죠? 25년. 25년은 너무 길어. 25년이라는 이 단어에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광복절도 25년 넘었고 6.25도 25년은 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면 언제인지 한번 추산해 볼까요? 네, 계산 나왔습니다. 1999년이네요.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군대가 있던 시절에 보았던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이라는 책이 문득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에서 1999년을 아주 좀 리얼하게 예언해 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도만이 아니라 월까지 지정해 뒀는데 그 예언은 이렇습니다. 1999년 7의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 앙고르모아의 대왕을 부활시키리라. 그 전후로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통치하려 하리라.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백시선의 10장 72번째 구절입니다. 실제로 1999년 7월 20일에 있었던 세계적인 사건이 있죠. 그것은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입니다. 파룬궁을 말하자면 그들은 진실, 선량, 인내를 마음속 표준으로 삼아 늘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살고자 하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마르스는 뭘까요? 흔히 마르스는 화성이며 붉은 별로 봅니다. 딱 공산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꺼풀 더 벗기면 마르스는 마르크스입니다. 고대로부터 예언은 항상 조금 비틀어서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스트라다무스는 히틀러를 히스터라고 예언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게 그것을 말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약간 일부러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청기누설이기 때문이죠. 마르스 또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의 뿌리죠. 그 마르크스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죠. 우리는 바르고 우리는 정확하다. 실수가 없다. 우리를 따르면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공산주의의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에 나오는 그 1999년 7월이 꼭 그것을 얘기한 것인지 아직 믿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1400여 년 전, 당나라에 추배도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죠? 이것은 중국 최고의 예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추배도의 60장 중에 유일하게 연도를 밝힌 제41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99년에 큰 실수가 있으리라. 99년 성대착.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경고성 내용이죠. 이것은 다른 나라가 아닌 중국,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배도는 중국 이야기니까요.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모름지기 3면에서 비춰보면 거의 모든 전모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500년 전, 조선시대, 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조선시대 예언가 남사고, 그의 저서 격암유록이 있어요. 이것은 역시 국내 예언서 중에는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이 책을 탐독했던 것 같아요. 묘하네요. 그걸 다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 격압유력에 거기에 보면 이런 묘한 내용들이 있어요. 파룬 형상의 전파, 세계적인 전파를 예언했어요. 파룬 형상. 동시에 어느 여름 20일에 탄압을 받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까지 적어두었죠. 참 대단한 예언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런 예언들의 박람회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25년 동안 이어온 이 장구한 박해, 그것을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함이죠. 중국에서 1999년 7월 20일에 시작된 파룬궁 박해, 그 당시 장쩌민에 의해서 시작됐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몇 년간? 25년간. 그 사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었고, 또 수감되었고, 고문을 당했고, 명예와 재산이 탈탈 털렸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 수준이 다릅니다. 강제 장기 적출, 그런 지독한 수단에 의해 죽고 시신이 버려지고 태워지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은
부서졌고 메추리알처럼 부서졌어요. 가족들의 행복은 짓밟혔으며 그들의 아름다운 신념은 너무나 많은 횟수를 망치로 두드려 맞듯이 얻어맞았습니다. 마치 공사장에서 나는 망치 소리가 일상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들의 신음소리에도 무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5년은 너무 긴 세월입니다. 젊은이였다면 그 꽃다운 시절을 다 보냈을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을 기를 그 소중한 인생의 황금기를 다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중노년기라면 그 잔혹한 미명의 하늘 아래 그 생명의 촛불이 꺼져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느 시절에서라도 25년은 너무 깁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일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더없이 순정한 사람들에게 폭우처럼 쏟아진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에 해당되는 일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세상의 인권을 깨부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죠. 3종 세트, 바로 우리나라의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 나라가 있는 실정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그거 아시나요? 개구리를 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자, 찬물에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아주 천천히 올려요. 그러면은 개구리는 자기 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어느덧 죽어 있죠. 그게 참 무서운 시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25년 동안 세계화라는 명목, 또 지구촌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많은 것을 양해해주고 봐주고 무덤덤하게 그런 개구리처럼 지내왔는지도 모릅니다. 공작 땅이 주변에 줄줄이 생기고 서울대에 시진핑 박물관이 생겨도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그런 반증입니다. 아, 공포의 대왕이 마르크스였구나 라고 모두들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언가들이 청기누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예언을 한 것은 무슨 자기과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000년 뒤에 1500년 뒤에 누가 알아주는 게 무슨 과시가 되겠습니까? 다만 그때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이는 들어라 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